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좋은 것인지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목을 일반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좋은 것인지 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 안 좋은 면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양면성 이렇게 써놔니까 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 자율화가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수익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영상 보신 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고서 수료증, 동영상 다 받아도 수료증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반 분양가를 정비사업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게 첫 번째 용적률이고, 두 번째 일반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하든지 조합이나 시공사는 높여서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지고,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져야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2000년도에 660만이었던, 이건 평당 가격입니다. 3.3제곱미터죠. 606도였던 평당 분양가가 2003년도 가면 11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 가면 18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IMF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얘기가 있지만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1.8배,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 3배가 뛰었습니다. 3배가. IMF 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자율화시켜 버렸어요. 그때 당시 정부가.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를 미분양만 안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자율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보기에 조합이나 시공사들 보기에 이건 지금 주변시세가 평당 가격 한 1000만 원인데 이거는 1500에 내놓자. 다 팔리면 그냥 1500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도 2013년도에 1600여만 원이었던 게 2017년도에 2100여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를 자율을 해가지고, 자율화시켜가지고 올리는 게 좋은 것이냐, 이 말씀이죠. 자, 이제 분양가를 올리면 이제 좋은 일반 분양 수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좋지만,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 가지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율화. 그러면 뭐가 늘죠?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개발이익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변 시세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인데 1,800에 내면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라도 주위에 있는 시세보다 낮춰서 내리면 다 분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라는 나쁜 이미지를 두고 가지고 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지분제 사업의 경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평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20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해가지고 한 27평까지 무상으로 준다. 제가 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27평까지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내가 40평짜리를 신청하면 약 13평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해야죠. 자기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를 일반 분양가로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초과 면적에다 일반 분양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로 아울러 가지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재건축 재개발 하지 않는 주택 가격도 같이 뛰는 거죠. 뭡니까? 어물전에 뭐가 뛰니까 막노동도 뛴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건데, 상한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제한을 받습니다. 예, 일정하게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심사를 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감소하고 개발 이익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제를 하면 별로 남지를 않으니까 집을 지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또 가지게 돼요. 그리고 분양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분양 신청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이 이게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주에 비교할 때 조금만 지나면 남을 것 같으니까 분양 신청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세 번째로 보면 조합원들의 초과 분양 면적에 대한 분담금도 적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면 일반 분양가 자유로 해버리면 초과 분양 면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이것은 초과 면적에 일반 분양가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적정하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위 다른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요인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2천만 원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습니까? 3천만 원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옆 단지에 있는 나는 옆 단지가 3천만 원 해가지고 완판이 되는 걸 원해요. 나도 가격이 같이 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단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를 자유화해야 되느냐,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결단코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 상승은 주변 주택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 원가 대비해 가지고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사업자 수익만 증부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 주택가격 상승에 그 사람은 이익 보겠지만 아울러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같이 뛰어가지고 내가 전세 가격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 수익이 많이 못 나게끔 하지 않아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한 다음에 사업 이익을 적정하게 남길 수 있도록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죠. 택지비, 건축비, 적정이윤들 조사에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나쁘다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화될 때를 좀 기다려가지고 하자라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하면 사회비 이익이 감소돼가지고 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용적률을 풀어주는 거죠. 분양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이상 못해 라고 해놓고 사업자가 그러면 나 못 짓습니다. 별로 남지도 않는데 내가 논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못 팝니다. 그러면 네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지금 300%인데 350%까지 줄 테니까 일반 분양분을 더 지어가지고 팔아라. 그러면 평당 400만 원 정도 지어가지고 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좀 내용을 좀 외우고 싶으신 분은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